두 번째는 우리 김난 선생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난수입니다. 저는 이제 관광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관광을 개발하고 관광을 전공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이 지금 활성화되고 그러려면 이제 관광으로서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많이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관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노량진이 개발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번 넘겨주시죠. 하기 전에 제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한번 용어를 가져와봤습니다. 한 번쯤 요새 뉴스에서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다른 계층이 유입되는 그런 현상, 그래서 기존 계층이 내몰리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이게 어떤 다른 계층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유입되면서 거기에 있던 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용어도 생겼습니다. 관광 젠트리피케이션, 투어리즘 젠트리피케이션. 결국에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업활동이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간적 변화와 함께 기존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이런 노량진 수산시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관광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구나,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이 얘기됐던 관광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서촌이라든지 홍대라든지 성수동이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인식하고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안타깝게도 기찻길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걸로 막혀져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현상이 우리 상인들의 어떤 그 요구와 상관없이 너무나 내몰리는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시장에 대한 현대화를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당할 때만요. 외국에 가서요. 제가 이제 관광을 공부하다 보니까 외국에 갈 일들이 많은데 외국에 저는 갔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박물관과 시장입니다. 박물관은 과거를 볼 수 있어서 가고요. 시장은 현재를 볼 수 있어서 갑니다. 시장을 가면요. 정비된 현대화 시장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데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보케리아 시장입니다. 현대화된 시장인데요. 현대화됐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전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정비를 하고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인, 그런 시장, 그걸 바로 현대화로 의미합니다. 지금의 노량진과는 좀 다르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일본의 구로문 시장이라는 오사카에 있는 시장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현대화된 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을 현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에 대한 것들, 그 현대화에 대한 모습들이 전통에 대한 가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데를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데를 정비는 해야 됩니다. 다만 그 정비를 통해서 장소성이 없어진다면 관광객들은 다시 찾을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량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살리지 않죠. 대표적인 것들, 최근에 현대화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뽑고 있는 게요. 2016년 4월에 오픈이 된 광주에 있는 광주 송정역 시장입니다. 이 송정역 시장은요, 요새 이런 젊은 청년들, 상인들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밀집해가지고 오픈을 하다 보니까, 영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 상인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 상인들을 내쫓았냐? 그게 아닙니다. 기존 상인과 청년들이 같이 공존합니다. 이 시장의 키워드는 공존입니다. 같이 공존해야지 시장은 살아남습니다. 기존 사람들 다 내쫓고 그런 것들을 현대화시킨다고 해서 그 시장에 대한 것들을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근데 이게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의 모습입니다. 무슨 전통성이 있고 무슨 장수성이 있나요? 저는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저는 현대화된 건물이라 그러면 쾌적하게,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어떤 장소적인 수산시장을 사람들이 찾는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했을 줄 알았는데 바둑판인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이렇게 딱딱딱딱 구획돼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서 과연 사람들이 어떤 전통의 모습, 그 다음에 어떤 한국적인 가치의 모습,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공급자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의 관점에서도 이거는 맞지 않는 어떤 가치에 대한 현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현대화를 통해서 나올 때 우리가 제기가 되고 있는 다음의 어떤 개발 계획입니다. 그거를 지금 수협에서는 복합 리조트라고 해서 지으려고 노력한답니다.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복합 리조트는요,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를 보통 복합 리조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카지노 리조트 이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쓰고 보통 복합 리조트라고 표현을 해서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를 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수협은 잘 아시다시피 1차로 그 심사를 제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요. 지금 사실은 이미 제안해서 성공을 했던 인천에 있는 다른 지역들도 이미 중국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다시 존폐의 위기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합 리조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복합 리조트가 되려면요, 외자가 우선 유치가 돼야 됩니다. 외자가 유치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땅을 살 수 있고 거기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수익이 분명히 외국 자본들이 가지고 갈 수 있어야겠죠. 아시다시피 노량진의 땅값이 워낙 비쌉니다. 그 땅값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외자가 없습니다. 외국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협이 처음에 그런 것들을 신청했을 때는요, 외국 자본 신청은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리조트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요, 더 사실 좋은 거는 수협에서 그런 자료를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질 않다 보니까 지금 검토되고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보면요, 우선 부지 비용을 포함했을 때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미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여기 이 지역은. 우리가 보통 호텔이나 리조트를 지을 때는요, 평당 단가가 100만 원, 200만 원 이하일 때 겨우 가능합니다. 여기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자 유치 가능성이 우선 희박합니다. 목표 시장 타겟도 사실 불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지노를 가능한 리조트라고 하는 거는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지금 외국인들 많이 옵니다. 그런데요, 외국인들 많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수산시장을 가장 많이 찾는 건 내국인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발해놓고 내국인이 더 많이 오는 데다가 이걸 개발한다? 타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9호선이 입지해서 김포공항부터 외국인들이 쭉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량진은 천만의 말씀이요. 김포공항부터 올 수는 있죠. 다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데도 구도심입니다. 명동이랑 광화문입니다. 5호선을 타고 가겠죠. 아무리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전혀 다른 데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동선에 대한 체계도 맞지는 않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수협에 대한 추진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역 갈등의 요소가 매우 높고 상인에게 대한 근거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에 대한 매력 요소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06년에 그 KDI에서 했던 예타 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현대화 사업에서요, 노량진 현대화 사업 그 자체 대안은요, 그때도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0.8 정도로 1이 넘어야 되는데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통과를 했냐면은 그 이후에 나머지 일부가 타용도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토지 효율화에 대한 편입, 예를 들어서 개발 이익이 생길 때는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래서 KDI도 좀 비겁해요. 이러고 나서 피해갑니다. 이 개발 이익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사실 그 산출이 지금 어렵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산출에 맞더니 넘을 수도 있더라 정도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 자체로는 지금 원래 또 타당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현대화 사업이 아닌 나머지 지금 개발되는 리조트 사업이라도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시죠. 여기도 이 페이지가 지금 복합 리조트 계획안에 대한 검토 계획인데요. 여기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저기 보시면은 맨 밑에 전체 이걸 얼마 정도로 계산을 했냐면 여기 오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지출을 1인당 250만 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300만 원을 여기 와서 써야만 사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쓸까요?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지금 외래관광객 오는 사람들이요, 한 1700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씁니다. 그게 전체 여행 경비입니다. 여기만 와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뻥튀기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수협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전혀 이런 뻥튀기가 되는 이런 사업성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사업이 된다라고 하고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내쫓는 것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역이 살아야지 상인도 살고 관광객도 옵니다. 여기는 유후인이라는 일본인데요. 일본의 유후인의 모토는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가장 관광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살고 상인들이 살기 좋아야지 거기가 관광하기 좋은 지역이 됩니다.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건요, 이 사진입니다. 이게 제44회 국제 우리 관광 공모전에서 외국인 특별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이라는 이미지는요, 노량진 전통시장을 얘기합니다. 현대화된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하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그냥 하나의 문구로 넣어봤습니다.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작가입니다. 정글북을 썼죠. 이 작가가 얘기했을 때 여행지를 이해하는 첫 조건은 그곳의 냄새를 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의 냄새,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 그것을 지킬 때만이 우리가 더 관광을 하고 사람들이 그 관광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이런 그 논의가 사실 한참 전에 나와서 하는데 뒤늦게 이렇게 나와서 참 아쉽죠.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신축된 수산물 시장이 전통성이 지금 없다는 문제, 그다음에 이미 그 현대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다는 문제, 또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리조트 복합 리조트 사업의 타당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결하는데 상인들이 좀 보다 건실한 의견을 내고 서울시도 좀 앞장을 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